당신과의 일상. 부동산 필수 용어 총정리.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용어에 대한 벽에 부딪혀서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당 10개, 총 20회 정도로 해서 모든 용어를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쓰이는 용어를 위주로 해서 한번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서 좀 더 익숙해진다면 공부를 하는데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1번 가건물.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건물 이미 아실 수도 있고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에겐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골라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가건물.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임시로 사용하려고 세운 간이 건축물이죠. 왜 유튜브에 보면 가건물이 있는 토지 매수 방법 이런 거 나오죠. 그럴 때 쓰는 가건물입니다. 2번 가구주. 한 가구의 주가 되는 사람. 실질적으로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3번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 취사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로서 공동의 가사 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쉬웠나요? 4번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합니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유지되므로 가등기를 한 후 이루어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되죠. 너무 좀 어렵죠. 하지만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자꾸 듣고 보고 익숙해지셔야 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등기에 대한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주택을 매입하려고 계약금을 지불한 뒤에 잔금을 늦게 주고받는다라든지 계약을 한다던가 어떤 사정으로 본등기를 미루어야만 할 때, 또 등기가 미뤄지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매매나 이중매매 또는 그 주택의 압류 근저당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5번째 가압류입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금전 채권이나 금전을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데 될 때 미리 채권에 대한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미래의 강제 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가압류였습니다. 자, 6번째 가처분. 가처분은 판결의 집행을 위해서 또는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해서, 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거죠.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가처분이었습니다. 7번째, 감정평가. 감정평가 업자가 토지나 도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 물건이 얼마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8번 감정평가액, 7번 감정평가에 대한 액수, 가격을 말하는데요. 이 감정평가액은 최저 입찰 가격의 출발점으로부터 이후 입찰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므로 감정선은 가능한 한 정확하고 상세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감정선은 최소한 감정 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 가격 산출 근거를 밝히도록 한다. 거기에는 위치도, 건물, 내부 구조도, 토지 지적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9번 강제 경매, 많이 들어보셨죠?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집행력이 있는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가 해당 집행 권한에 의해서 이행 청구권을 실행하는 경매 절차. 어렵죠, 용어가. 결국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 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요. 그리고 매각하여서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10번 강제 관리. 강제 경매와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 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관리, 수익하게 하여서 그 수익으로서 채권을 충당시키는 집행 절차를 말한다. 채무자가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 경매와는 다르다. 채권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채무자로부터의 관리, 수익, 권한만을 빼앗아서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를 한다, 이런 뜻인데요. 결국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 게 강제 관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매 해마다 10가지씩 알아볼 거니까요. 운전하실 때 혹은 집안일 하실 때 여가 시간이 있을 때 들으시면서 용어를 귀에 익히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 보면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